안녕하세요, 여러분. EDM IELTS 소피아입니다. 네, 오늘 시간부터 저희 EDM IELTS 실전 모의고사 아카데믹 리딩에 관련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희 총 책에는 4개의 세트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아카데믹 리딩 테스트 하나씩에는 총 3개씩의 패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1강부터 여러분들이 총 12강에 걸쳐서 12개의 패시지를 저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강으로서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리딩 테스트 1, 첫 번째 리딩 패시지를 같이 한번 풀이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지문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리딩의 가장 큰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개가 되어 있는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독해서 의미를 다 파악하고 문제를 푼다면 물론 정답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60분 안에 40문제 푸셔야 합니다. 즉 이렇게 읽어서는 타임 매니지먼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우리 IELTS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의 팁, 바로 제목이나 부제목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또는 부제목 등에서 정보를 유추하기 힘들 경우에는 첫 번째 단락을 요지를 파악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정보가 앞으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시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의 키워드를 확인한 뒤에 그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단락 어디쯤에 숨겨져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아카데믹 리딩 스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유추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오늘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Wildlife Corrido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아카데믹 리딩 지문에는요. 다양한 학술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출제됩니다. 과학, 기술, 환경, 교육이라든지 심리학, 기타 등등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토픽들, 즉 야생동물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에 나올 수 있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리딩에 관련된 어휘로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오늘은 바로 야생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대한 단락을 설명해 줄 것 같고요. 서브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즉 부제목이 없으니까 우리 첫 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유추가 되고 어떤 단어들이 좀 반복해서 나올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를 보시니까요. Not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이 live a stationary existence. 그래서 자, 정착 생활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stationary, 정적인이란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바로 movement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냐면요. For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뭘 포함하냐면 먹잇감을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 breeding grounds. 그래서 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그렇죠. 이동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것이고 얘네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Habitat loss가 나오니까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감소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Migratory species, 그래서 이렇게 이주하고 있는 동물들이 more frequent contact, 주로 접촉하는 것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인간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단락을 보니까 사람들과의 야생동물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본적인 background information을 얻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단락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의 키워드들을 찾아야 되는지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의 키워드를 저랑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먼저 한 퀘스천 세트, 문제 세트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보니까 저기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고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에 자, 지금 번호를 한번 붙여서 어떤 것이 매칭이 될 수 있는지 보자. 즉, 이 A부터 F까지에 관련된 키워드가 어느 단락에 소개가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지도상의 어느 부분을 해당하는지 우리가 매칭을 하시면 되는 문제겠죠.
네, 다음과 같은 매치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느 단락에 나올까?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돌아가서 빠르게 속독해 가시면서 이 키워드들을 찾아서 지도 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로바로 매칭시키면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그럼 A부터 F까지를 한번 보니까요. Core Habitat가 나와 있는 단락이 어디인지, 즉 주요한 서식지를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보시고요. B번의 floodplain이니까 flood 뭐예요, 여러분? 홍수죠? 홍수가 일어나는 범람원 지역이 어디에서 가리키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C번은 natural boundaries, 즉 boundary라고 하는 단수의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자, 자연의 경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단락에 소개가 돼 있으며 이 지도상에 어디다가 매칭을 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revegetation이니까 다시 초록초록하게 만드는 거네요. 재녹지화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2번에는 roadside니까 여러분 길가에 있는 조경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가? F에서 보시면 stepping stone, 그러니까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단락에 설명이 되는가? 이 부분을 이 지도에서 매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 잘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것은 총 6개로 등장을 하는데 맵에서, 즉 다이어그램에서 레이벨을 붙일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나 이 지도 안에 묘사되기가 어려운 키워드일 수 있겠죠. 네, 그 부분 여러분 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지문에서 나와 있지 않거나 지도에서 매칭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A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주요한 서식지는 어느 단락에 여러분이 설명이 되는지 미리 자습으로, 예습으로 한번 이 지문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Core Habitat가 3번째 단락에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주요한 서식지가 어느 지도에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자, as forest space is reduced, 그래서 숲에 있는 공간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is essential,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to maintain,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딩 자료를 공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용사들, 그리고 동의어가 처리돼서 대체될 수 있는 형용사들은 꼭 따로 정리해 두셨다가 어휘의 양을 늘려가시는 거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essential, 여러분 어떤 단어와 여러분 같은 단어인가요? 네, 바꿔볼 수 있다면 necessary, 필수적인 이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죠. 다른 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용사로 동의어 처리돼서 바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따로 한번 메모해 두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필수적이냐? 유지하는 거, clear links, 되게 명확한 연결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between areas, 어떤 지역들 사이에 연결이 필요할까요? 바로 making up the core habitat, 주요 서식지를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볼까요? 바로 그 서식지는 어떤 곳이냐? undeveloped land, 개발되어 있으면 주요 서식지로 쓸 수 없겠죠? 바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이미 어떤 곳들, 이런 곳들은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different areas, 다른 지역들이 may be linked, 연결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일까요? They are not always obvious, 명확하게 항상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To an outside observer, 바깥에서 관찰하는 사람에겐 드러나지 않는 곳, 조금 숨어 있어야 주요한 서식지로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 for example. 그럼 무엇의 예를 들어주냐? 봤더니 elephant가 등장합니다. 주요한 서식지에 누구를 예시로 들냐면 바로 코끼리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끼리가 may frequent one part of a forest. 그래서 숲의 한쪽 부분을 자주 빈번하게 다닐 수 있겠네요. 근데 언제예요? Through most of the year. 대부분의 한 해 동안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곳. 하지만 어디로 가냐면 move to another.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간에? During periods of drought. 여러분 제가 아까 보기를 설명하면서 flood는 홍수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럼 홍수와 반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후적인 요소 drought라는 건 가뭄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환경 주제라든지 기상학적인 내용이 나올 때 키워드로 여러분들 또 쓰실 수 있는 어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세 번째 단락에서 core habitat는 어떻게 묘사했나요? 그렇죠. 다른 외부 관찰자들에겐 잘 보이지 않은 undeveloped land이면서 코끼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줄 수 있는 그 링크스를 필요로 한 곳, 다시 지도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곳, 명확하게 여기 코끼리가 위치되어 있고 숲으로 보존되어 있죠? 그럼 답은 몇 번으로 가실까요? 그렇죠. 2번에 A에 해당하는 core habitat가 명확하게 레이블 될 수 있습니다. 매칭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이 우리 core habitat를 지문 세 번째 단락에서 찾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flood plains. 자, 바로 범람원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스캐닝 자료로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우리 8번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8번 단락에서 바로 regenerating the habitat라고 나온 단락 중간쯤에 flood plain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flood plains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여러분이 이 지도에 레이블을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서식지를 재탄생시켜줘요. 재생산해줍니다. 그건요, 무엇을 수반할지도 모르냐면 allowing nature, 자연이 뭐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걸 수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lood plains, 그래서 강 주변에 있는 범람원이 can cause great damage, 피해를 엄청나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damage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명사로도 사용이 됐지만 여러분이 동사로도 쓸 수 있는 어휘라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디에 피해를 줄 수 있느냐? property, 재산, 자산을 가리키죠. 네, 어떤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느냐? If people build on them, 그 위에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장을 지어놨다면 만약 여기에서 범람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당연히 피해를 입히겠죠?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 그럼 내용 바뀌었으니까 뒷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되겠죠? By living this terrain, 자, 이 영토나 지형을 가리킬 때 terrain이라는 명사 씁니다. 이 지형을 남겼어요. 그리고 allowing rivers, 강이 어떻게 하는 걸 내비두냐 하면 바로 flood, 넘치고 홍수가 일어나게끔 남겨두면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끔 내비두면 new plant growth, 그래서 새로운 식물 성장이 can be encouraged,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네, 장려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damage가 물론 있으나 뒤에서는 새로운 식물 성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지역, 그리고 이 범람원은 주로 어디에 있는 지역? around rivers, 강 주변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부분, 몇 번이 가장 적합한 flood plains로 답을 가셨나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강 주변이 들어가 있고 강 주변에 보기가 들어가 있는 건 5번밖에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설명하는 flood plains, 바로 네, 자산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식물 성장을 가리키는 8번 단락에서 우리가 답을 매칭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 B, floodplain으로 답을 가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해당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는 우리 natural boundaries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경계는 어느 단락에서 설명이 됐나요? 네,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시면 6번 단락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다이어그램에 맞출 수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자,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facilitated, 촉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By exploiting natural boundaries라고 나와 있습니다. exploit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use,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경계를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써 바로 촉진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natural boundaries, 자연 경계는 무엇으로 생기냐면 such as, 예시를 들고 있죠. rocky or hilly areas. 여러분, hill 뭔가요? 그렇죠. 언덕이죠. 그래서 굉장히 돌로 되어 있거나 언덕 높은 지역과 같은 자연적인 경계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which would be unsuitable. 그래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for pastureland. 그래서 목초지를 위한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wildlife corridors에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용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단락은 어디일까요? 즉, natural
natural boundaries라고 하는 부분은 네, rocky or hilly areas를 가리키고 여기가 pastureland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도에서 고르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답은 여기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산의 그림 그리고 rock, 돌로 그려져 있는 그림 이 부분에서 natural boundaries를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다이그램 1번에 바로 C, natural boundaries가 답으로 연결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우리 다음 문제에서는 무엇을 키워드로 잡으셨어야 되냐면 바로 revegetation, 다시 초록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숲을 무성하게 만들고 네, 숲을 만들어주는 조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곳이 어느 단락에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이걸 살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7번 단락에 보시니까 revegetation, 우리가 찾아놨던 매치를 해야 되는 키워드가 그대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 단락 안에 우리가 다이어그램에 매치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어야겠죠? 한번 같이 보죠. Habitat loss, 그래서 서식지가 손실되는 것은 not necessarily permanent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permanent 정말 중요한 형용사예요. 제가 주로 설명해드리는 어휘들이 형용사나 동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IELTS에서는 형용사와 동사들이 자주 비슷한 어휘로 바뀌거나 다른 문장 구조로 paraphrase 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알려드리는 형용사나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 permanent라고 하는 건요, 지속적인, 다시 말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lasting 이라는 말의 형용사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자, 그 서식지 손실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다. 즉, 계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로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을 해주고 있어요. necessary는 주로 반드시 뭐뭐해 라는 의미인데 그런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 라고 부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을 얘기하냐면 farmers who live on the fringes of natural parks, 그래서 그 자연 공원 끄트머리, fringe라고 하는 거는 겉에 부분이나 이런 경계선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농부들은요, 무엇을 장려될 수 있냐 하면 grow native plants,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고요. 자기의 땅들에. 그리고 그 과정이 뭐가 될 수 있나요? 바로 as a process of revegetation이다. 다시 숲을 무성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네, 농부들이 어디에다가 네, 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나요? 바로 on the fringes of natural parks. 그래서 그 자연에 해당하는 공원이 있는 끄트머리나 가장자리 경계선에다가 재배하는 곳. 그러니까 reveget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로 고르시면 될까요? 네, 이 공원에서 보시면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니까 바로 이 4번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revegetation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revegetation이라는 키워드를 단락에서 찾으셔서 이 단락에서 묘사하고 있는 곳, 장소를 가리킬 수 있는 on the fringes라고 하는 부분의 키워드를 바로 4번과 매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됐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3번 단락 넘어가 보면요. 3번 단락은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냐면 바로 stepping stone, 디딤돌이 어디 단락에서 설명이 되느냐? 이 부분이 바로 3번 단락에 존재하고 있네요.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stepping stone을 다이어그램과 매치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구조죠. 바로 facilitate this movement. 그래서 이러한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촉진시켜주고, 그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local government,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preserve 해야 됩니다. 보존하다라는 동사죠. 네, 알아두시고 smaller areas, 그래서 작은 지역을 보존해줘야만 합니다. 무슨 지역이냐? forest, 그러니까 숲의 조그만 지역이고요. 그건 무슨 기능을 하냐? 바로 그 작은 숲이 무슨 기능을 해요? 디딤돌스러운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누구 사이에 바로 between two larger protected areas. 두 군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여기에서 stepping stone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작은 숲이 위치한 곳, 거기에 두 큰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 우리 지도상에 어디에 등장을 해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두 개의 큰 지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의 사이에 조그만한 여러분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지역은 small areas of a forest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숲의 작은 지역이고 two larger areas, 두 군데 사이에 있는 지역이니까 바로 3번이 stepping stone에 해당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도상에서 레이벨을 붙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총 1번부터 5번까지 지도상의 그림이 모두 매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 문제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봤고요.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유형은 6번부터 13번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statements, 그러니까 주장들이 정보, 특히 reading passage 1에 등장해 있는 정보와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 또는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IELTS 아카데믹 리딩의 굉장히 고유한 문제 유형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False,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와 틀린 정보를 구분하는 False와 Not Given 문제 유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오늘 문제 유형을 풀어가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를 false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에 there is no information, 즉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not given으로 가야겠구나. 요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 이렇게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에서는 여러분 보통 이 6번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단락 또는 그 다음 문장 순서대로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네, 그래서 6번부터 13번까지 한번 단락의 어느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단락 부분을 해석해서 답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셔야 될 문장은요. 컴퓨터 모니터링이에요. 컴퓨터로 감독하는 거, 즉 동물을 감독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important. 뭐 할 때 중요하냐면요. designing wildlife corridors. 그래서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디자인할 때 컴퓨터 모니터링이 중요하냐, 컴퓨터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내용이 어느 단락에 나와 있는지 또는 나와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저와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이런 컴퓨터 모델링 같은 키워드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를 키워드를 잡고 어느 단락의 지문에서 설명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컴퓨터 모니터링 또는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모델링 데이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매칭이 될 수 있게 등장했던 부분이 보이시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델링하는 것, 즉 모아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 그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면요. 바로 researchers, 연구자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d라고 하는 동사는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바로 support라는 의미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연구자들을 뭐 하게 해주냐면요. find flashpoints,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where animals and humans, 인간과 동물들이 may come into contact. 그래서 어떤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는 그 지점을 찾게 해주는 게 누군가요? 바로 모델링 this data. 다시 말하면 이 모델링 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wildlife corridors를 제작하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을 찾게 해준다. 인간과 동물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paraphrase가 된 부분이라고 찾으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모델링 하는 것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바로 true로 갈 수 있는 6번의 답을 2번 단락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즉,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다면 조금 찾기 쉬우실 수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패러프레이즈 되거나 동의어 처리로 바꾸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유의하시고요. 문장의 지문이 나와 있다면 true, 그리고 틀렸다면 false, not given으로 갈 수 있는 문제까지를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7번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Extremes of dry weather입니다. 매우 건조한 날씨가 극심할 때 one factor, 그것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encouraging migration. 여러분이 아까 형용사로 migratory 이런 단어를 배웠어요. 그럼 그것의 명사가 바로 migration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주나 이동에 장려해주는 중요한 역할,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건조한 날씨. 자, 그럼 새로 나온 명사 dry weather가 어느 단락에 설명이 돼 있었나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었던 문제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됐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문제 순서대로 출제됩니다. paragraph 3 가보실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 예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자주 빈번하게 어떤 숲의 한쪽 부분에서 대부분 한 해 동안은 어슬렁거리고 빈번히 출몰할 수 있어요. 하지만 move to another,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니까 뭐랑 같아요? migration, 그죠? 어디로 이동하나요? during periods of drought. 그죠? drought라고 하는 건 무슨 키워드일까요? 그렇죠. dry weather, 건조한 날씨, 다시 말하면 가뭄일 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네, dry weather라는 부분은 지문에서 drought라고 설명이 됐었고 그 다음 mig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move to another 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역시 이 문제 또한 7번의 문제와 네, 다음과 같은 지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true로 갈 수 있는 키워드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강조했던 이런 명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migration 또는 move to 이렇게 paraphrase 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만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true, false, not given을 정복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요. The core habitat,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던 주요 서식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is made up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이죠. 뭐로 구성되나요? 바로 stepping stones, 디딤돌로 구성되는 것이 주요 서식지인가? 자, 여러분 같이 읽었었던 지문에 우리 앞에 1에서 5번 문제 유형 풀 때 우리 이 지문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 단락에 소개가 되어 있었고 숲의 공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필수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 확실한 연결고리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바로 어떤 지역들 사이인데 그 지역들이 core habitat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core habitat가 stepping stone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죠? 이 지역들 사이에 core habitat를 구성하고 있는 연결고리들. 다시 말하면 그 clear links를 여기에서 지문에서는 stepping stone이라고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얘와 얘의 구성 자체의 부분이 바뀌어서 설명이 됐네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단락에 두 가지 키워드 찾을 수 있었으나 내용이 반대로 설명이 됐으니까 답은 false라고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9번 문제는 보시면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9번 문제 같은 유형을 꼭 분석을 해주시고 다른 true, false, not given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꼭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하는 이유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정에 많이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급으로 등장하는 true, false, not given의 문제들은 꼭 한번 유형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비교급 문제는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즉, 두 개의 비교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개별로 움직이는 코끼리들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move over,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A wider area, 즉 더 넓은 지역으로 가네요. 뭐보다 가냐면 groups of elephants, 그러니까 코끼리들의 무리보다는 얘네가 더 많이 간다라는 비교의 대상 두 가지가 지문에 모두 등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즉 형용사도 지문에 들어가 있어야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아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두 개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등장해 있지 않다면 우린 이 질문의 답을 지문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지문에 찾을 수 없을 때 가는 것이 바로 not given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비교급의 문제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 먼저 두 개 다 등장해 있는지 찾으시고요.
두 번째, 형용사로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이 등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지문에 이 elephants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우리 같이 봤어요. 네 번째 단락, 문제 순서대로 출제되고 있죠? 이 부분 찾으시고 네 번째 단락에 우리 elephants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문제점의 규모가 difficult to imagine,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A single elephant her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어디와 매칭될 수 있나요? 바로 그렇죠. 그룹입니다. 자, 그죠. 무리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코끼리 무리가, 다시 말하면 코끼리 무리 나와 있나요? 그렇죠. Groups of elephants는 여기 herd라는 단어로 매칭이 되고 있으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만 찾으면 되네요. Individual elephants. 그죠? 볼까요? May have a range.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over 1,000 kilometers. 1,000km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wider area인지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individual elephants 나와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네. Especially where forest cover has already been destroyed. 그래서 자, 이 숲이 이미 많이 황폐화되어 있는 곳을 커버하고 있는 그 곳까지 1,000km 이상을 코끼리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코끼리는 바로 무리에 있는 코끼리예요. 그러니까 individual elephants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문에서 계속해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둘과 비교했을 때 더 멀리 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정보죠. 즉 제가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 스텝.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나와 있느냐, 비교급 형용사가 지문에 등장해 있느냐. 즉, 첫 번째에 두 가지 정보가 모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답을 뭐로 가셔야 되나요? 그렇죠. 알 수 없음, 즉 not given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9번 문제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rue, false, not given에 가장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함정이 많이 숨어져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의 스텝을 나눠서 비교해보시고 지문의 답이 찾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가 바로 우리 9번 문제였습니다. 10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10번의 문제는 higher ground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높은 지역이, 높은 곳이 useless, 쓸모가 없습니다. useful 반대죠. part of a wildlife corridor. 그래서 야생동물 통로의 부분으로 사용이 될 수 없는 곳이다. higher ground. 자,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higher ground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았죠? 네, 저랑 같이 1에서 5번 문제 풀다가 높은 지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그렇죠. 6번 단락에 우리 높은 지형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었죠? 찾아볼까요? 많은 경우에 야생동물 통로들은 자 어떻게 만들어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냐면요. By exploiting natural boundaries. 우리 여기에서 찾았어요. 자연 경계를 이용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고요. 만들어질 수 있는데 such as rocky or hilly areas 나왔습니다. hill, 언덕이잖아요. 그러면 암석 지형이고 또는 높은 지형, 다시 말하면 higher ground, hilly areas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언덕이 있는 지형, 높은 지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useless인가요? 아닙니다. exploit 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여러분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which would be unsuitable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뭐에 적합하지 않은 거냐면 wildlife corridor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을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에서 내용은 바로 답을 여러분이 false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useless하고 하는 키워드 higher ground가 어느 단락에서 설명되어 있는지 문제 순서대로 출제되니까 다음 단락에 집중해서 보시면서 찾아가고요. 이 부분이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답은 false로 갈 수 있겠다라는 문제풀이 하실 수 있겠죠? 1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자, 야생동물 통로가요. can partly be created. 어떻게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요. 바로 자연환경 그 자체로 즉 사람들이 뭐 개입을 해서 만들거나가 아니라 자연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야생동물 통로가 있는지 어느 단락에 설명이 되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새로 나온 명사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볼까요? 네, 바로 10번 단락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It is one environmental innovation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환경적인 혁신이라는 부분이래요.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부분, 바로 which is a win-win, 누구에게나 좋은 거네요. For all concerned,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동물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one environmental innovation은 당시 말하면 환경 그 자체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야생동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답은 11번의 true로 갈 수 있겠죠? 12번 지문 넘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코끼리가 등장했습니다. 네, 코끼리가요, attracted, 여기로 막 모여들고 끌려옵니다. 뭐 때문에 오냐면요, 바로 fields of fruit,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런 들판으로 오고 있어요. around the natural parks, 그 자연공원 주변에. 자, 코끼리 단락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에서 바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바로 여기에 키워드는 fruit가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새로 나와 있는 이런 명사가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지 찾아볼까요, 우리? 네, 그러면 코끼리가 9번 단락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죠? 코끼리는 특히나 adapt하다고 했네요. 여러분, adapt 정말 중요한 형용사. 제가 지금 지문 이어가면서 계속 형용사들 많이 강조해드리고 있죠? 지금 강조해드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어휘들이니까 정리해두시고요. adapt는 여러분 스펠링이 비슷한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꼭 따로 정리하시고요. 얘는 형용사 skilled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skilled 뭘까요? 능숙한 거죠. 네, 그래서 코끼리가 어디에 능숙하냐 하면요. at finding sources of food. 식량 자원을 찾는 데 능숙해요. 코끼리 나왔습니다. 아, 물론 fruit라고 하는 내용이 식량 자원이라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 여기선 능숙하다고 되어 있지 attracted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지 않죠. 열매가 있는 들판으로 막 모여드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코끼리가 식량 자원을 잘 찾는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9번 단락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ot given으로 갈 수 있는 12번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패시지 1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지문은요. 아예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작가가 conclude, 결론 냅니다. 자, 여러분, 결론 어디서 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락, 즉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무조건 답을 찾아야 되는 13번 문제가 되고요. 작가가 무엇이라고 결론 지냐면 extremely complicate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 알아두셔야 되죠? complicated, 뭘까요? 복잡해요. 다시 말하면 어려워요. difficult, 또는 여러분 뭐 hard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역시 형용사 정리 꼭 해두시고요. 무엇이 어려울까요? To build wildlife corridor. 그래서 야생동물 통로를 건설하는 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지은이가 마무리하고 있는지 마지막 단락 해석해 가면서 지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단락 10번 단락으로 저희가 붙였죠. 볼까요? Without needing too much hard work on the part.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without이니까 무엇이 없이도 라는 말이죠. 즉,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라고 설명했어요. 즉, 너무 많은 수고할 필요 없이 라고 했으니까 complicated라고 하는 부분과는 완전히 어떻게 되나요?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죠. 그죠? 너무 많은 수고를 하지 않고도 누가, 즉 지역 주민들의 부분이 많은 수고를 거치지 않고도 야생동식물의 통로는 can be put in place, 바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shielded, 보호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From the human population, 인간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By exploiting the inherent features, 그러니까 타고난 특징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네요. 뭐의 특징? 바로 landscape, 경치나 어떤 그 자연 경관이나 자연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하면, 타고난 그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By predicting, 예측함으로써도 가능하네요. The behavior, 바로 행동을 예측하면 되겠죠? Of the species, 그러니까 그 종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게 되면 너무 많은 현지 주민들의 노력이 없이도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complicated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답은 뭐로 갑니까? 당연히 13번에는 false라는 답이 적절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 총 13개의 문제를 리딩 패시지 첫 번째 문제, 야생동물의 통로를 이용한 지문으로 설명을 받고요. 자, 어떤 다이어그램을 주고 매칭하는 문제 유형과 그리고 IELTS의 고유한 문제 유형 형식, 바로 true, false, not given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자, 특히나 이번 IELTS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점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이 true, false, not given에서 특히 false와 not given 많이 틀리는 유형 중 특히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문제가 비교급으로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two steps,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주셔야 된다. 즉, 비교의 대상이 모두 지문에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하나만 나와 있다면 어차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not given으로 갈 수 있겠고요. 두 개는 다 나와 있지만 비교급 표현, 다시 말하면 형용사에 대한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또 not given으로 갈 수 있는 유형이니까 네, 이 true, false, not given의 유형에선 이 두 가지 확인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리뷰하실 때 제가 강조해 드렸었던 형용사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몰랐던 어휘라면 동의어 알려드린 부분과 함께 정리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을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문제의 지문에 이렇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답이 true나 false 또는 not given으로 가겠구나 라는 오답 노트를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리딩 스킬스가 몸에 익는 걸 익히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강으로요. 리딩 패시지 두 번째 저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면서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등장을 해 있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